안녕하세요, 유튜브 황 사장입니다. 오늘 방송은 다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게. 제 돈으로 준비한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포르쉐 꿀입니다. 약간 인지부조하고 올 수 있는 제목이죠. 포르쉐와 꿀이라니. 근데 뭐 애매하면 끝말만 넣으면 된다고 그냥 꿀이에요, 꿀. 와디즈에서 환경 캠페인 차원에서 샀는데 끈부터 레이싱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빨간색과 흰색이 있고 이 겉포장도 친환경 소재의 종이라고 합니다. 열면요, Believe in Dreams라 그래가지고 이 포르쉐에서 하는 캠페인성 도시양봉 프로젝트에서 만든 꿀이에요. 오늘 말하려는 주제는 여러분이 흔하게 알고 계시는 설탕으로 만든 사양꿀이나 혼합꿀,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가짜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든 완성꿀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포르쉐에서 만든 이 꿀도 완성꿀이거든요. 18,000원인데 가성비가 좋아서 산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 보시면 이게 왜 가성비가 좋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벌이 주로 꽃꿀이나 나뭇잎이나 수액 등에 모인 감로 같은 당을 모아서 벌집으로 가서 토해낸 액체,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상 벌이 양봉장에 벌통을 하나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개화 시기에는 짧게는 이틀에서 3, 4일이면 한 통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아카시아 꽃의 개화 시기가 짧으면 보름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마트에 가면 늘 아카시아 꿀을 그렇게 가득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민감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벌이 꽃꿀을 벌통에 옮겨만 놓는다고 이 꿀이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옮겨만 놓는 겁니다. 일단 벌이 옮겨놓은 상태의 꿀은 수분 함량이 높은 데다가 사탕수수 같은 식물당 성분의 자당 상태에 가까워서 흔히 물꿀이라고 불립니다. 진짜 꿀을 만든 건 옮겨놓은 후에 시작되는데 이 통 안에 꿀이 가득 찼으니까 더 꿀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벌들이 이때부터 시간을 들여서 수백 번을 되새김질하는 전화작용을 하는데, 그 안에는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인베르타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화효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건들은 꿀 또한 동물성 식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새김질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벌들이 수천 수만 번의 날개짓을 통해서 수분 함량을 최대한 날려서 건조시켜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수분을 18% 이하로 건조시키면 벌들이 이제 이걸 덮어요. 밀개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귀엽죠. 왜냐면 완성했으니까 완성했다고 딱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꿀 상태의 꿀은 그냥 옮겨놓은 과정인 거고, 수없이 되새김질하고 날개짓하고 최종적으로 완성까지 딱 해서 도장 찍고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게 끝나야지 이거를 완성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꿀을 딸 수 있는 이 채집 시기가 한 2달 남짓뿐이 안 되거든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판매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카시아 꽃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아카시아 꽃 개화 시기는 연중 다르고 정말 길어야 한 달 남짓이고, 평균적으로는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보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벌통에 꿀을 채우는 데 2, 3일이면 되는데, 이 벌들의 생리대로 이 꿀을 완성시키는데 열흘이건 한 달이건 기다려주면 개화 시기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벌집에서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게 벌집 한 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작하다시피 이렇게 완성꿀을 만들기보다는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꿀로 불리는데요. 이 방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렴하게 아카시아 꿀을 많이 먹을 수가 없었겠죠. 일단은 벌이 물꿀 상태로 벌통에 꿀을 모으는 것까지는 같은데, 이후에 이걸 빠르게 빼냅니다. 그래야지 이 벌들이 또 꿀을 모아오죠. 이렇게 진공 농축기로 가져가서 열 농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수분을 날리는 겁니다. 벌들이 날개짓하는 거를 사람이 대신하는 거죠. 문제는 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농축 과정을 거쳐서 만든 이 농축꿀은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그나마 얼마 없던 천연효소와 비타민 등이 상당수 파괴된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통 정도 꿀을 사는데 완성꿀만 사거든요. 이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효소가 많이 든 맛은 약간의 뭐랄까 싸한 맛이라 그래야 될까?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꽃의 품종에 따라서 맛이 다르긴 하기 때문에 제 말이 절대적이진 않고요. 분명한 거는 향의 차이가 좀 강해요. 열을 가하면 향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이건 이제 야생 꿀의 향에 속하는데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맛은 달아요. 사실 벌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마트에서 보는 꿀 가격들이 생각보다 저렴하잖아요. 이게 바로 농축꿀의 그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것도 자연꿀에 해당되고 당연히 사양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농축꿀이라고 판매를 하진 않거든요. 그냥 자연꿀이라고 판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 자연꿀 중에서도 숙성꿀, 완성꿀, 그 다음에 이군꿀 이런 걸 판매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꿀을 만드셨는지 구구절절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비싸게 받을 수뿐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이 방송이 좀 많이 알려지길 바라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저는 농축꿀 파는 분들의 입장도 있는 게, 이분들이 저렴하게 이렇게 꿀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식당에서 이렇게 흔하게 꿀을 먹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반면에 완성꿀을 구매하신다고 할 때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꿀은 그런 속설이 있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한테도 속이는 게 꿀이라고요. 실제로 버리꿀을 100% 밀게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주일도 안 기다려서 채밀할 수 있고 열흘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3분의 1만 밀게 했을 때 그걸 따가지고 완성꿀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또 완성꿀이 만약에 일종의 의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그걸 비싼 가격에 받는다면 저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성꿀을 사 먹는 이유는 그냥 향기가 좋고 맛있어서예요. 아니 솔직히 꿀 먹고 건강을 기대하느니 프로폴리스 알약을 사 먹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꿀하면 왠지 뭐 설탕꿀, 그 밖에는 다 자연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완성된 하나의 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이 수입산 꿀들 중에서도 이제 사계절이 꽃이 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 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완성꿀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꿀을 사 드시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아니 그런데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나 버터나 뭐 계란까지는 미트러버 영역이 맞는데 왜 꿀까지 들고 와서 여기서 하냐고요? 비건들이 안 먹잖아요. 비건들이 동물성이라고 안 먹는 거는 다 우리 거예요. 우린 참 영역이 많아, 관대해. 미트러버라면 미트러버를 구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아까 왜 가성비가 좋다고 하신 거예요? 100g에 10,000원이 안 되는 꿀인데, 물론 더 싼 완성꿀도 있긴 하지만 진짜 좋은 완성꿀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속지 않은 선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포르쉐 마크가 있잖아요. 포르쉐는 못 타도.